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푸드 콘텐츠 크리에이터 김소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뿌리 채소인 무와 당근, 감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뿌리 채소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신선한 재료를 고를 수 있는 꿀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과 영양 손실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법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신선하고 맛있는 무를 고르는 방법부터 알아볼까 해요. 신선한 무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좋은 무는 표면에 흠집이 없고 매끈하며 잔뿌리가 적은 것이 신선하고 맛있는 무입니다. 또한 같은 크기인 무더라도 묵직하며 살짝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바람든 무가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가 나고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 가벼운 경우가 많으니 이런 무만 꼭 피해주세요. 사이즈의 경우에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무가 가장 좋아요. 곱게 뻗은 일자형으로 된 무를 골라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는 흰색과 녹색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녹색이고 색의 경계가 뚜렷한 무가 단맛과 시원한 맛이 적절히 섞여 있는 아주 맛있는 무입니다. 당분이 높고 수분이 많을수록 무청과 가까운 녹색빛이 진하고 넓으니 무를 구매하실 때에는 크기, 무게, 색의 경계를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무를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부위별로 좋은 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해요. 무는 색의 경계에 따라 부위별로 나타나는 맛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녹색 부분인 위쪽은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주스나 생채 요리에 잘 어울리고 중간 부분은 달고 매운맛이 나며 아삭하기 때문에 조림이나 찜 요리에 가장 적당합니다. 하얀색의 아랫부분은 매운맛이 가장 강하므로 볶음 요리 또는 육수용으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김치를 담글 때는 어떤 무가 가장 좋을까요? 동치미용으로는 동글동글하고 작은 무가 좋고 깍두기용으로는 밑부분이 둥글고 단단한 무가 좋습니다. 김장용으로 사용하는 무는 가을에 수확한 무가 가장 맛있어요. 봄, 여름에 나오는 무는 비교적 가늘며 매운맛이 강하고 가을에 수확한 무는 굵고 수분이 많아 달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김치를 담글 때에도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 맛있는 무를 골라서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단맛이 나는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뿌리 채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 바로 당근입니다. 맛있는 당근을 고를 때에는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머리 부분이 굵고 끝부분은 가늘게 올거든 것이 좋아요. 또한 주황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것이니 짙은 색의 당근으로 구매해주세요. 만약에 주스용으로 갈아 먹을 당근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주스용 당근은 작은 사이즈 또는 못난이 당근들을 모아 판매되는 것으로 품질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큰 사이즈의 당근보다 오히려 착즙률이 높고 당도도 우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모양은 조금 못생기고 크기는 작더라도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당근은 훨씬 더 영양소가 많은 식재료인데요. 이러한 영양소를 100%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근은 대부분 껍질을 제거하거나 손질된 당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연 당근은 껍질을 제거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당근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므로 껍질채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흐르는 물에 세척솔 또는 굵은 소금을 이용하여 꼼꼼히 흙과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 꼭지 부분만 잘라내어 섭취해 주시면 당근 속에 있는 좋은 영양소를 100% 섭취하실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참고해 주세요. 그럼 과연 당근은 생으로 먹는 생당근이 좋을까요? 또는 익힌 당근이 더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당근은 식당에서도 생으로 오이와 함께 나오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당근은 생으로 섭취할 시 주요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당근을 익히게 되면 흡수율을 최대 7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생당근보다는 살짝 조리하여 드시는 걸 추천드리며 만약에 주스로 갈아 드실 때에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갈아 드시면 훨씬 더 좋겠죠? 또한 당근의 경우에는 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체내 흡수율을 최대 6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가장 높은 흡수율로 섭취하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또한 당근의 경우에는 싹이 나거나 바람이 들어간 경우를 가끔 보셨을 것 같아요. 당근에 싹이 나거나 속이 하얗게 변하고 구멍이 나는 현상들은 바로 노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발생된다고 합니다. 맛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살짝 잘라낸 후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뿌리 채소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어떤 감자를 골라야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감자는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하며 껍질에 주름이 없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요. 감자 표면에 흠집이 있거나 물기가 묻어 있는 것은 쉽게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건조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녹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거나 싹이 난 것은 독성 물질이 있는 것이니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는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만 30종이 넘지만 수확량의 80%는 수미 감자예요. 수분과 전분 함량에 따라 점질 감자와 분질 감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점질 감자는 전분보다 수분 함량이 더 높아 부드러우면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나 볶음 요리용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해요. 분질 감자는 전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쪄서 먹었을 때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기 때문에 찜과 튀김 요리로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이런 감자, 과연 먹어도 될까 말까 고민했던 궁금증에 대해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싹이 난 감자는 과연 먹어도 될까요? 식약처에 따르면 싹이 나거나 녹변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어 그대로 섭취할 경우에는 구토 또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솔라닌은 열에도 굉장히 강한 물질로 가열하더라도 분해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싹이 나거나 색이 변했다면 가급적 버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부위가 적을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살짝 도려내 섭취가 가능하며 싹을 도려낼 때에는 반드시 싹눈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도려내어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속이 까맣게 변한 감자는 과연 먹어도 될까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감자 속이 까맣게 변하는 것은 흑색신부병 현상이라고 합니다. 흑색신부병은 내부 세포가 죽어 보라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는 것으로 세포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소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일종의 호흡 장애 현상입니다. 재배 중에 침수 피해나 고온 피해를 받을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지나치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보관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뿌리 채소인 무와 당근, 감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나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